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70대 남성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막는 경찰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왜 이렇게 제때 안 나오냐며 며칠 동안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만인 사람도 많고요. 또 얼마 있으면 그동안 모아온 기금 바닥날 거다, 그런 불안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젠 거기에 얼마 전 정부가 낸 연금 개혁안에 핵심 내용이 쑥 빠진 걸 놓고 또 여러 말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금 개혁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잠깐 드려야겠네요. 어제요, 국민의힘의 유이동 정치기 의장이요,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 받아보신 분들이 많아서요, 잘 모르거든요. 이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 이거 어떻게 또 다른 겁니까? 예, 그게 그거 갖고 좀 헷갈리실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말도 사실은.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은 이제 예.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경제활동을 할 때, 노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이제 10년 이상 납부했다 그러면 국민연금 받을 자격을 확보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올해 기준으로 만 63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또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반면에 기초연금은 그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요. 근로기간 동안에 자기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65세부터 지급을 하는데, 예. 대한민국 모든 노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 노인들 전체 중에서 소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상위 30%는 제외한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분들께 지급하는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나가는 곳, 그러니까 한 곳은 돈을 모아서 기금에서 나가는 거고 하나는 정부 세금에서 나가는 거고, 이렇게 아주 다른 건데 이거 통합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예. 이제 예전에는 주요 선진국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예. 예전에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분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고령화와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서 그들 나라도 기초연금 제도를 굉장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별도의 사회정책 제도로서 노인분들이 이제 좀 노생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예. 대신 우리 국민연금에는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가입자 본인이 낸 소득의 100% 비례해서 받는 연금급여가 전체 받을 연금액의 50%고요. 예. 나머지 연금액 50%는 국민연금 가입자들 전체 소득의 평균을 낸 그 금액 대비로 자기의 연금의 50%를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요 OECD 국들은 전부 다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100%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는 소득별의 연금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미국 같은 한두 나라 제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에도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다 보니 예.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하고 기초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 또 그다음에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잔액 조달하니까 예. 우리가 저출생이 앞으로 경제활동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은 또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월 10만 원 인상한다 그랬을 때, 예. 지금의 기초연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 지출액이 GDP, 그러니까 우리 국내 총생산 대비 한 3%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지출이 예상이 되거든요. 노인분들이 많아지시니까요. 네. 예. 그리고 국민연금대로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055년이면 또 기금이 소진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제도를 어떤 식으로 좀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어제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의장께서 두 제도를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몰랐는데 국민연금 그 자체 내에도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 50%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27일에요. 복지부가 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안의 핵심,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거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예. 뭐 언론에서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뭐 이게 제가 입으로 이렇게 옮기기도 좀 당혹스러운 표현인데 예. 맹탕 개혁안이다, 맹물 개혁안이다, 백지 개혁안이다, 뭐 이런 심한 표현들을 언론에 쓰고 계시는데, 예. 네, 저도 처음에는 정부 개혁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건 패점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국책 연구는 있지만 그런 예. 식으로 굉장히 혹평을 했었는데 예.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 굉장히 혹평을 하다 보니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뭐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지난 공청회 또 마지막 저희가 최종 재정 계산 보고서에는 6개가 추가돼서 24개 시나리오가 들어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보 하나 딱 집어내기가 쉽지는 않고 또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주셨네요. 24개나 주셨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도 고민이 많고 저도 굉장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위원회에서 24개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또 야당의 시각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를 던졌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안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보다 뭐 더는 안 받으면서 예. 뭐 지금 40% 지급률은 떨어지면서 보험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담해야 됩니다. 정부가 우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좀 확보하려면 이런 안을 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 상당수는 국민연금에서 받는 액수가 너무 안 되니 이거 용돈 연금이다 뭐 그래서 이거 갖고 못 살겠다니까 연금을 더 올려달라 이런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정부가 안을 냈는데 혹시라도 야당에서 그건 노후소득 보장 얘기는 안 하고 재정 안정만 강조한 거 아니냐. 예. 이건 현실을 못 보는 얘기다 제대로.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 지급률을 조금 더 올리고 대신 부담도 더 좀 올리는 안을 내겠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정부 여당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변호하는 건 아니고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함에도 적어도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예. 구체적인 안은 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리고 최소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가 뭐 24개까지 언급이 됐지만 뭐 많이 위원들 간에도 생각이 많이 다른데 최소한 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예.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빨리.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그래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에 매년 0.6%포인트씩 올려서 15%까지 올려야 된다는 게 제 재정안전방을 담당하면서 그런 안을 발표를 했는데 다른 위원분들도 최소한 12% 13%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을 다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렵더라도 이번에 이제 정부가 뭐 확실하게 한 건 있습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예. 그리고 소득 대체율 지급률은 더 올릴 수는 없다. 이 두 개는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잘한 건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보험료 12%까지는 이상은 빨리 올려야 된다. 요걸 덧붙였으면 정부가 책임 회피를 했다는 그런 비난은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린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신이 내는 국민연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네. 예. 근데 보험료가 그냥 너무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현재 어느 정도나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익숙해지면 이게 정상인 줄 아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급여율 지급률이 적다는 얘기만 하지 그런데 사실상 적지도 않아요. 자세히 따져고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42.5% 연금 지급률인데 이건 뭐냐면 근로소득 대비 연금 지급하는 비율이 42.5라는 거거든요. 예. 이 정도 수준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보통 보험료를 최소 18%에서 20%는 걷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현재 보험료가 9%인데요. 9%. 예. 근데 9%가 1, 2년 9%가 아니라 25년 동안 9%에서 단 1%포인트도 못 올렸고요. 예.
그래 1988년에 처음 도입할 때는 3%만 걷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도 적게 태어나고 연금 받는 기간 늘어나는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예. 경제 성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연금제도 골병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험료 올리는 건 너무 싫어하시고 예. 그러고 아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가 우리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또 보험료를 더 걷어갈 생각만 하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팽배하다 보니까 예. 마땅히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고 정부가 강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이번에도 보험료를 올려야 됩니다만 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못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시라면 지금 상황이라면 제가 보험료율을 넣어서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실제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내는 만큼 더 확 많이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네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그게 아주 정상인 줄 아는데요. 예.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보험료를 2배 더 부담하면서 우리보다 지급률이 실제 지급률은 더 적은 나라가 많습니다. 예. 일본이 그렇고 예. 스웨덴이 그렇고 독일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설령 우리가 보험료를 15%까지 올린다 그래도 예.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어떤 금융상품보다 낸 거보다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예. 지금은 낸 거보다 훨씬 많이 받는 제도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보험료를 조금 올리는 그 자체에 너무너무 반대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만 어떤 굉장히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다 보니까 예. 특히 총선 앞둔 정부나 여당에서 이 얘기를 쉽게 못 꺼내는 겁니다. 예. 보험료를 15% 제가 다놓고인데 보험료를 15%까지 올려도 그리고 예. 또 점차적으로 이번에 유이동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그러면 지가 낸 만큼 나중에 받는다 그래도 예.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이게 우리가 개인연금을 들면 수수료, 운용 수수료 이런 걸 많이 이제 또 받아가지 않습니까? 예.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자기가 낸 원금에다가 예. 이자, 경제 성장률 최소한 덧붙여주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낸 만큼 돌려준다 그래도 예.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금융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금융상품이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들 합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2049년에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거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 상태로라면 빌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 1,000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 이제 그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공개 못하게 했다 그러고 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또 자문위원이기도 하거든요. 예. 거기서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연금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 예. 우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국민연금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드리자 이 주장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오늘 제 YTN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소득대체를 40% 예정대로 2028년까지 낮추더라도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이 되고요. 예. 없어지고요. 없으니까 그리부터 적자가 굉장히 많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70년의 재정기간을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20대인 사람들이 앞으로 70년 되면 예를 들면 90세가 될 거 아닙니까? 예. 93년 저희가 재정 계산하면서 평균 수명을 91세로 가정했어요. 예. 사망할 때까지 내가 연금 받을 돈이 확실히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젊은 층도 연금제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본은 100년 뒤까지 줄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 제도를 유지한다 그랬을 때 예상 적자액이 7,752조 돼요. 현재가로. 예. 그걸 빨리 밝히고 우리가 보험료를 빨리 올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가장 좋은 금융상품으로서 지금 20대도 충분히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빨리 국민들한테 이실직고 제대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듣기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성명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피플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